재료도 너무 간단해요. 집에 다 있는 것들이죠. 바세린, 그리고 율무가루, 그리고 식초. 여기서 딱 한 방울이면 됩니다. 용병을 준비해 주세요. 바세린은 듬뿍 넣고 여기에 율무가루를 넣어 주시고요. 거기에 식초 한 방울 잘 믹스해 가지고, 자 이제 요 아이를 있는 데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아니면 면봉으로 해서 발라주면 더 바르기 편해요. 그리고 고민되는 쥐젖이나 사마귀 부위에 톡톡 찍어서 도톰하게 올리고 그 위에 밴드 하나 붙이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다음날 밤 일어나면 여러분의 쥐젖, 편평사마귀 어떻게 될까요? 툭 하고 떨어져 나가서 옆에 있는 피부처럼 뽀얗게 변해 있을까요? 제 가족과 지인들에게는 때려 죽어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니, 추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이거 쓰고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한테 오신 분이 실제로 여러 분 계시거든요. 보이십니까? 이 쥐젖 하나 없애려다가 이 얼굴에다가 목에다가 이 화학적 화상을 입고 이렇게 오셔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돈 아끼려다가 이 흉터에 색소 침착 만들고 싶지 않으시죠? 오늘 이 한편으로 제가 쥐젖, 편평사마귀, 이 몸에 오돌토돌 난 것들 끝장 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습관적으로 목 만지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오돌토돌한 건 뭐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막 뜯고 하시나요? 거슬려서 이거를 손톱깎이로 막 뜯어보려고 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유튜브에 식초로 지적 제거 검색하셨다. 그거 하려다가 쪽 찜찜하긴 해서 여기 지금 영상에 들어오셨다고요?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네 라는 대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얼굴에 200만 원 이상을 아껴드릴 거예요. 에이, 근데 댓글 보면 식초 바르고 똑 떨어졌다는 사람 많던데요? 병원 오라고 겁주는 거 아니에요? 100명이 이런 집에서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운 좋게 성공한 사람은 댓글로 막 자랑을 하죠. 그래서 드러나 보이는데 실패해서 피부가 녹아내린 수십 명은 숨어서 울어요. 잘못된 정보에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오늘 딱 정해드려요. 이 집에서 건드려도 되는 살덩어리, 그리고 건드리면 온 가족한테 옮기는 바이러스 구별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피부과 가지 마세요. 돈 날려요. 자, 딱 5분만 집중하세요. 스마트폰 플래시 하나로 내 얼굴에 난 게 뭔지 10초 만에 판별하는 방법 곧 알려드릴게요. 의사니까 무조건 병원 오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도 예전엔 몰랐어요. 학생 때 뭔가 오돌토돌한 게 있어가지고 쥐젖인 줄 알고 막 손으로 뜯었었거든요. 이게 너무 작아서 만만하게 봤던 거죠. 근데 그게 편평사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꾸 옆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쫙 제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잘 옮아요. 우리 아이나 가족한테도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확진 전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거울 보고 이거 하고 뜯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어요. 처음에 보여드린 인터넷 레시피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바세린에 식초 넣고 면역을 올려준다는 율무를 섞어서 쥐젖이나 사마귀에 듬뿍 바르고 밴드 붙이고 자면 떨어진다, 깨끗해진다. 맞아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진다 해도 쥐젖, 편평사마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멀쩡한 피부까지 같이 녹아서 이 떨어지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이 쥐젖에만 식초를 바른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식초를 바르면 주위 피부에도 바르게 되고, 그래서 또 식초가 흐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묻고 하잖아요. 그럼 저 하얗게 된 게 흉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답. 그 자리에 진하게 색소 침착이 남거나 파인 흉터가 남아요. 쥐젖 하나 없애려다가 동전만한 점을 만드는 꼴이죠. 병원에서도 이 산성으로 치료하긴 해요. 근데 그건 의사가 이 마이크로 단위로 콕 찝는 거고, 집에서 면봉으로 바르는 건 산성 폭탄을 투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이 바세린을 바르고 밴드까지 붙이고 잔다? 그건 식초야, 날아가지 말고 내 피부 속까지 뚫고 들어가라 라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 이제 식초는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특히 빙초산,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는 그럼 내 얼굴에 난 게 뭔데? 이걸 먼저 확인할게요. 지금 당장 이 거울 앞에 서서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보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냥 보면 다 똑같은 잡티 같은데 이 플래시를 피부에 비스듬히 45도로 비춰보면 이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자, 거울을 보고 비스듬히 45도 비춰보면 좀 자세히 보여요. 딱 두 가지만 구별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쥐젖, 얘는 버섯처럼 목이 얇고 달랑거려요. 만지면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어요.
얘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이건 그냥 노화랑 마찰 때문에 생긴 살덩어리예요. 옮진 않아요. 이게 옆으로 막 옮아가는 애는 아니에요. 굳이 없앨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미용상 신경 쓰이는 거 아니면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편평사마귀. 얘는 이름처럼 편평, 납작한데요. 표면이 이 칼로 썬 듯 편평하고 좀 반짝거려요. 보통은 갈색이거나 주위 살색보다 좀 더 어두운 경우가 더 많아요. 얘는 바이러스예요. 우리 감기 걸릴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얘도 바이러스예요. 때타올로 막 밀거나 손으로 뜯거나 특히 막 손톱깎이로 뜯는다. 그러면 얘가 그 상처를 따라서 바이러스가 쫙 퍼져버려요. 오늘 내 얼굴에 넓적하고 반짝거리는 게 보인다. 색깔이 좀 어둡다. 근데 최근에 좀 계속 번지는 양상을 보인다. 하면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이걸 떼수건으로 박박 밀었다? 바이러스한테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편평사마귀가 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건을 같이 쓰는 남편, 아내, 아이들 같이 옮을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핸드폰 플래시를 다 같이 한번 비춰보세요. 머리랑 목, 주로 이 목에 잘 생기고 그 다음에 목을 만졌다가 눈을 비벼서 눈 주위, 특히 여성분들 쓸어 넘기잖아요. 그러면서 헤어라인에 잘 생기거든요. 그쪽을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자, 진단은 끝났으니 이제 치료해야죠.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원장님, 저 레이저로 다 뺐는데요? 한 달 뒤에 또 올라왔어요. 그 혹시 돌팔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범인은 이 의사가 아니라 잠복 바이러스인데요. 이게 눈에 보이는 사마귀는 레이저로 태워도 그 주변 밑에 조그맣게 보이지 않는 애들이 또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씩 더 올라오면서 다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레이저 해야 돼요? 돈 엄청 깨지겠네. 걱정 마세요. 보통은 한 번 하면 개수가 확 줄잖아요. 눈에 보이는 애들은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에는 제거할 애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달쯤 뒤에 두 번째 할 때 더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아주 개수가 많았던 경우에는 한 달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은 애들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돈 아끼는 방법은 첫째, 이게 한 개, 두 개 보일 때 바로 병원에 가서 제거를 해야 돼요. 얘가 수십, 수백 개가 되면 처음에는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10개가 20개, 100개 이렇게 되면 100개가 200개 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100개 이렇게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개수당 하면은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여러 개는 한 번에 이렇게 이벤트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고 가시면 좋고, 이 가려는 병원을 정했으면 레이저를 잘못 받아도 이 흉터가 질 수 있거든요. 너무 깊이 깎거나 하면. 그래서 잘 하는 원장님, 그 병원의 후기를 잘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귀 100개 제거하면 듀오덤을 100개 다 붙여야 돼요? 출근은 어떻게 해요? 맞아요.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많이 제거하면 재생 테이프 어떻게 다 붙이지? 진물이 난다. 아니면 크다. 그러면 듀오덤을 붙이는 게 필수고요. 만약에 조금 크기가 작고 진물이 없다. 그러면은 항생제 연고만 발라줘도 오케이예요. 단 딱지가 빠르게 떨어지거나 좀 붉은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는 작아도 듀오덤을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에 테이프를 막 100개 붙이면 이 접촉성 피부염도 생길 수 있고 더 간지러워요. 작은 건 연고로 덮으면 수분하게 이 막을 형성해주고 또 감염도 막아줘요. 항생제 연고는 박테로신, 에스로반, 베어로반 이런 걸 바르시는 게 좋아요. 간혹 이 후시딘 같은 경우는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후시딘을 발라서 괜찮았던 분이면 상관없지만 처음 쓰는 거면 후시딘보다는 아까 추천드린 그런 연고를 쓰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큰 부위는 재생 테이프를 2주 정도 붙여놓는 게 좋아요. 하얀 진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재생 테이프를 교체하고, 진물이 없으면 5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뭐 샤워하거나 하면서 떨어지면 새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딱지가 떨어진 직후인데요. 이때 이 아기 피부 새살이 막 자라나고 있는데 자외선을 만나면 소침착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딱지가 떨어지면 자외선을 최대한 피해 주시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선크림을 목숨 걸고 충분히 많이 좀 듬뿍 발라주세요. 유물을 바르면 도움이 된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많이 봤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율무가루를 바르지는 마세요. 그거는 크게 이제 도움은 안 될 거고, 차라리 한번 드셔보세요. 율무의 핵심 성분인 이 코익세놀라이드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포를 활성화 시켜주거든요. 하루 2, 3회 섭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는데, 다만 효과가 좀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10분 바르면 한 두어 분, 임산부는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자궁 수축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피해 주시고요. 그럼 율무 말고 다른 치료제가 또 있을까요? 아연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만 꽤 고용량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게 메스껍거나 아니면 복통이 자주 동반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 결과마다
편차가 있어서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연 결핍이 있다면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아연 결핍도 막으면서 사마귀도 더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오늘 쥐젖, 사마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거울 앞에서 딱 3단계만 해보시면 됩니다. 핸드폰 플래시를 비스듬히 비춘다. 봤을 때 목, 이렇게 해서 목이 있으면 쥐젖. 걔네들은 만지면 달랑달랑거리고 좀 물렁거려요. 그리고 좀 납작하면서 색깔이 조금 더 짙다. 그러면 편평사마귀. 둘 다 손대는 건 좋진 않아요. 이 쥐젖은 번지지는 않는데 이거를 막 많이 자극을 주면 더 생길 수 있거든요. 다른데. 편평사마귀는 손대면 자꾸 번져가니까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식초는 주방에 넣고 이 편평사마귀는 더 번지기 전에 빠르게 제거하는 게 돈을 아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피부는 이미 안정권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꿀팁들 그리고 근거에 기반해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좋은 피부 꿀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소중한 그대 피부 제가 지킬게요.